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문화방송에서 생방송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대구 경북 발전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당대표를 거듭 강조하며 이낙연 후보를 견제한 김부겸 후보는 토론회에서도 7개월만 하고 대선을 위해 떠나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자기가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것을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선장이 일종의 자리를 비우고 배에서 내린 꼴이 돼서 여기에 대한 제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의 운명이 걸린 이 큰 선거 지휘하는데 비워놓으시는 게 옳은가라는 그 의문은 계속 드네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구원투수 심정으로 나섭니다. 구원투수가 9회 말까지 다 던지겠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모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개헌이나 국민투표 대신 입법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일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헌법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헌재 결정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성문의 현재 헌법이 아니라 관습 헌법이었습니다. 헌재는 항상 사회적이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들을 내려왔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 분원 설치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열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기능을 세종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뭐 작은 문제일 겁니다. 대구 경북 경제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김부겸 후보는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과 로봇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낙연 후보는 전통 산업의 고도화와 보건, 의료 분야의 육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대구 이전을 통해 거대한 법조타운을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구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올해 초 달서구에서는 구청장의 말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구 의원에게 씨부리다라고 비난했다. 아니다, 시비 걸다라고 말했다.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6개월이나 이어진 이 다툼은 결국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구청장, 구 의원 모두 명예훼손으로 서로를 고소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발언은 올해 1월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복지센터를 찾아 직원들에게 구정 현황을 설명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저번 달에 또 구에서도 우리 가서 시골에 갔다 막 이랬다. 이 발언을 두고 이신자 구의원은 동료 의원을 비하한 막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씨부리다는 사전에 상스러운 말로 주책 없이 함부로 짓거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빵 터지는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사이에 제가 듣지 못한 미세한 어떤 남자분의 이태훈 구청장은 녹취 내용을 천천히 재생하면 다르게 들린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시비 걸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의원님 그걸 갖다가 이 발언을 두고 구의회 등에서 벌어진 다툼은 결국 수사기관까지 넘어갔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이 먼저 지난달 명예훼손으로 구의원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신자 구의원은 구청장을 맞고소했습니다. 무고와 명예훼손, 증거 위조 또는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4개 혐의입니다. 허위의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신자 의원을 수사하게 조사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혐의까지 있다. 이신자 구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 거짓말을 한 사람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려주면서 이신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소통 불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고. 이태훈 구청장 측은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서 불거진 일련의 다툼이 6개월 넘게 이어지자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술 시중을 들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선수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관계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감독과 코치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여자 선수들이 술자리에 불려가 접대와 신체 접촉 등을 강요당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지난 4월 이후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은 숙소에서 2차례, 부산과 대구의 식당에서 2차례 등 모두 4차례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협회 관계자 등 외부인이 참석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선수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뒤 선수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수 대부분이 성추행 등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대구시 체육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선수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보도가 나가는데 일부 선수들의 의견이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핸드볼팀 감독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선수들이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런 사실 전혀 없고요. 선수들이 이야기했다는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체육회는 그러나 사태가 엄중하다고 보고 즉각 핸드볼팀 감독과 코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선수들의 진정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고 판단해 반려하고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선수 15명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주일 전 구미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고가 난 공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작업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에 유해물질이 없다고 밝혔는데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대책을 먼저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던 구미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직원들이 오전 내내 실내 교육장에 앉아 있습니다. 작업장 대신 이곳으로 출근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아직 안전한지 알 수 없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며 직원 30여 명이 업무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청소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다,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굉장히 불안해했고 사고가 난 공장에서는 당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청소와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던 직원 중 일부가 어지러움과 눈 따가움, 두통, 구토 증세까지 보이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업무를 거부하는 직원들은 회사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원들을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책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평가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전 대책이 마련되면 그때 현장에 입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여러 차례 검사를 진행했고 내부에서 유해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난 공정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KC 구미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터 선정과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김영만 군위 군수에게 공동 후보지인 소보 지역에 대한 주민 투표를 제안했지만 김 군수가 거부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면담에서 정 장관은 군위군 여론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제안했지만 김 군수는 투표하려면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군위 우보 모두 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공동 후보지를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한 중재안을 협의하자는 제안도 반대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군위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본원 건물의 강제 경매가 보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패션연의 숨진 직원에게 줘야 할 재해 보상금을 지급 보증하는 공문을 연구원 측에 발송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인 유족이 한 달간 강제 경매 보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는 성명을 내고 공공건물의 강제 경매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미납한 세금과 재정 문제는 현안으로 남아있다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외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47살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 전에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39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